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족일까, 가정부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침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김순희 씨는 이불을 접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깨면 안 됩니다. 소음에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제 설거지가 그대로입니다.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순희 씨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도 최대한 작게 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꼭 분리해서 돌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흰색, 색상, 속옷, 수건. 4번 돌려야 합니다. 세탁기 소리도 소음이라 낮에만 돌립니다. 순희 씨는 빨래를 분류했습니다. 7시. 아침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3가지.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순희 씨가 좋아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정각 6시예요. 저희 생활 리듬이 있어요. 저녁 준비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5시 반에 완성하고 6시 정각에 식탁에 올립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 앉습니다. 순희 씨도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립니다. 순희 씨는 반찬을 계속 권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순희 씨가 설거지합니다. 밤 10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좁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전부입니다. 창문은 작습니다. 순희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순희 씨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 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게 당연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규칙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거실은 오전에만 청소해 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이렇게 개주세요. 어머니, 음식은 싱겁게 해주세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집입니다. 며느리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희 씨는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나갔습니다. 혼자입니다. 텅 빈 집에서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일까, 가정부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마르면 또 내일이 옵니다. 새벽 4시. 순희 씨는 복통에 잠을 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화장실까지 기어가듯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요? 배가 너무 아파. 병원 좀 가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아침 되면 가요. 민준아, 정말 아파. 식은땀이 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내일 회의 있어요. 좀 참으세요. 순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새벽은 깊어졌습니다. 아침 7시 순희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곧 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낭염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실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순희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마취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뜬 건 저녁이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희 씨의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 엄마, 퇴원하면 저녁 준비 가능하죠? 순희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너 엄마가 수술했는데 저녁 준비가 먼저 궁금하니?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집안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퇴원하자마자 부엌에 서야 하는 거야? 엄마, 왜 이래요? 우리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순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곧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뭘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퇴원 날, 순희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순희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요? 어제도 그거였는데. 순희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수술 부위였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먹었습니다. 순희 씨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안 먹어요? 배가 아파서. 그럼 설거지는 할 수 있죠?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악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자신이 팔았던 아파트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이 근처에 매물 있나요? 지금 급매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희 씨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요. 이거 살게요. 보지도 않고요? 괜찮아요. 바다 보이는 곳이면 돼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한 뒤였습니다. 순희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사진 몇 장, 남편의 시계. 저녁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순희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야. 집 샀어. 네. 나 이사 갈 거야. 너희끼리 살아.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모신 게 아니었어, 민준아. 너희는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밥 해주는 기계가 아니야. 수술하고 와서도 저녁 준비 물어보는 아들이 어딨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희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가족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순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여행? 네, 제주도요. 벌써 예약했어요. 어머니 비행기표도 끊었고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갈래. 왜요? 가족끼리 가는 건데.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순희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가족이면 수술할 때 왜 안 왔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면 왜 태어나자마자 저녁 준비 물어봤어? 그건 가족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너희한테 나는 필요할 때만 가족이었어. 순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은 뭘까? 피를 나눴다고 가족일까? 같이 산다고 가족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가요? 호텔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빌렸어요. 너희끼리 가. 나는 짐 싸야 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엄마표는 취소할게요. 응.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드세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마음이 편했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순희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배려인가? 순희 씨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순희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고 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또 잔소리했어. 그래도 손주 보면 좋잖아. 손주는 좋지. 근데 며느리 눈치 보는 건 싫어. 할머니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제주도 바다였습니다. 엄마, 여기 예뻐요. 같이 올 걸 그랬어요. 문자였습니다. 순희 씨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입맛대로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순희 씨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있었어. 아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 반찬 안 드셨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럼 오늘 저녁은 뭐예요? 순희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너희가 해 먹어.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 내일 이사 가. 오늘부터 너희 일은 너희가 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계약도 했고 짐도 다 쌌어. 어디로요? 바닷가. 작은 집 하나 샀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무슨 인생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70이야. 아직 살 날이 많아. 순희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가방 2개였습니다. 엄마,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응. 밤인데요. 괜찮아. 택시 불렀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시였습니다. 순희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나. 엄마, 가지 마요. 왜? 내가 있어야 밥 해주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순희 씨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멀긴 한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돌아와요. 순희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너희끼리 잘 살아라. 생활비 계산서는 우편으로 보낼게. 3년 동안 내가 한 일의 값이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어. 천천히 갚으면 돼. 전송했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순희 씨는 내렸습니다.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야. 새벽 5시. 순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바닷가 집이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가스레인지도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밥도 못 해 먹겠네. 처음으로 밥 안 해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작은 슈퍼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빵 하나 주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그래요? 어디 사세요? 언덕 위 작은 집이요. 아, 그 집. 오래 비어 있던 데인데. 반가워요. 할머니는 따뜻했습니다. 순희 씨는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또 오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25통.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생활비 계산서가 뭐예요? 순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순희 씨는 시장에 갔습니다.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요. 싸네요. 우리 마을 분들한테는 깎아드려요. 순희 씨는 장을 봤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샀습니다. 고등어, 배추, 두부, 된장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입맛대로 만들었습니다. 짜게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도 많이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싱겁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밥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냐니요? 연락도 안 하고. 바빴어. 엄마가 뭐가 바빠요? 그리고 생활비 계산서가 뭐예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 집에서 일한 거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어. 하루 8시간, 주 6일. 계산해봐. 얼마나 나오는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라고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야. 엄마, 민준아,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었어. 엄만데 왜 그렇게 대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갚으면 돼.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희 씨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 산책, 바다를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깅하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왔습니다. 작고 하얀 강아지였습니다. 누구 강아지야?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주인 없나? 순희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집에 데려왔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강아지는 먹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아지는 짖었습니다. 이름이 없구나. 나도 한동안 이름이 없었어. 순희 씨는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유라고 부를게. 너도 자유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활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싫어. 왜요? 여기가 좋아. 엄마, 거기서 뭐하고 사세요? 산책하고, 장 보고, 밥 먹고.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그런데 행복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 그런데 민준아,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왜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안 보고. 엄마, 잘 살아. 가끔 전화할게.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시장 할머니, 슈퍼 주인, 옆집 할아버지. 순희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요.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보고 싶죠? 그런데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왜요? 같이 살면 제가 없어져요. 저는 이제 김순희로 살고 싶어요. 민준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인생이니까. 밤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자유가 옆에 누웠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습니다. 행복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죄송해요. 순희 씨는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처럼 대했어요. 알고 있었구나. 네. 민준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요. 그래. 어머니,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희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가끔 놀러 오세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그러자. 그런데 수진아. 네. 너희끼리 잘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자유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가 잠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사준 일기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김순희로 산다.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순희. 일기를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산책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아침마다 바다를 걸었습니다. 자유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희 씨를 알았습니다. 슈퍼 할머니, 시장 아저씨, 카페 주인.
모두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희 씨, 오늘도 산책이에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자유도 건강해 보이네요. 많이 컸어요.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충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 계란 프라이. 자기 입맛대로 만든 식사였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았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순희 씨, 텃밭 잘 가꾸시네요. 옆집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어요. 도시에서 사셨어요? 네,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은요? 혼자 살아요. 제 집에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저도 그래요.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드세요? 당연하지. 너는? 저도 잘 먹어요. 수진이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순희 씨는 놀랐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네.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괜찮으시죠?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와. 그런데 민준아. 네. 너희가 알아서 와. 내가 준비할 생각은 하지 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오래 있을 생각도 하지 마. 하루만.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다음 달이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희 씨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순희 씨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아들이 멈췄습니다. 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오랜만이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과 방 하나,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작네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며느리가 부엌을 봤습니다.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아니야. 밖에서 먹자. 하지만 내 집에서는 내가 규칙을 정해. 나는 오늘 요리 안 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식당에 갔습니다. 해물탕을 시켰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맛있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집이 맛있어. 나 자주 와. 혼자 오세요? 응. 가끔 마을 사람들이랑도 와. 친구 많이 사귀셨네요.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자유가 뛰어왔습니다. 이 강아지 누구예요? 내 강아지. 자유야. 이름이 자유예요? 응. 나도 자유고 얘도 자유야.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생활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통장으로요.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필요 없어.
하지만 엄마가 일하신 거잖아요. 그건 내가 배운 거야. 공짜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너희한테 돈 받고 싶진 않아. 왜요? 그럼 우리 관계가 또 거래가 되니까. 순희 씨는 차를 마셨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돈 받을 엄마가 아니야. 그런데 무급 가정부도 아니야. 그 중간을 찾는 중이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그런데 민준아,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 네. 순희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 아내를 잘 대해. 수진이를 가정부처럼 대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수진이 엄마한테도 잘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런데 수진아,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가요? 앞으로 너 자신을 잘 대하는 거야.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내 인생 놓치지 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는 오지 마. 너희도 바쁘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올게요.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래. 올 때는 미리 연락해. 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 탔습니다. 순희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가 반겼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일기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왔다. 많이 변했다. 나도 많이 변했다. 우리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알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순희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잘했어, 순희야. 내 인생이니까.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유가 발치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산책이 있을 것입니다. 텃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김순희로 사는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자유와 함께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가끔 아들이 찾아옵니다. 며느리도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순희 씨의 전부가 아닙니다. 순희 씨는 자신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